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걸어서 등교하는 날, 아이들이 다 같이 학교까지 걸어가는 모습 참 보기 좋죠. 직접 참여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말이죠. 이런 좋은 취지의 행사도 막상 예산을 타내려면 꼭 이런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그냥 좋으니까요 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하잖아요. 이 프로그램의 진짜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희가 하나의 사건 파일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2013년 미국 아이다호주 모스코시에서 이 걸어서 등교하는 날 행사를 아주 현미경처럼 샅샅이 들여다본 연구가 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이다호에서 진행된 이 연구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연구는 지역의 학교 가는 안전한 길이라는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이다호주 모스코시에 있는 레나 휘트모어와 맥도날드, 이 두 초등학교가 있었고요. 이 학교들에서는 매년 가을엔 세계 걸어서 등교하는 날을, 봄에는 자전거 거치대를 채워라 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연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과연 이 행사들이 학생들의 등교 습관에 진짜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걸 측정하는 거였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과도 결과지만 더 중요한 건 연구자들이 어떻게 이 결과를 알아냈냐는 거예요. 바로 그 방법론이죠. 이들은 그냥 설문조사 하나만 툭 던진 게 아니라 여러 도구가 담긴 일종의 툴킷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론이야말로 다른 곳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진짜 알짜 정보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 연구원들의 연장 가방, 즉 툴킷에는 4가지 핵심 도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첫째,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수를 세는 것. 둘째, 비교를 위한 통제 집단을 두는 아주 영리한 장치. 셋째,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시각까지 넓게 살펴보는 거였죠. 우선 첫 번째 도구는요,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바로 현장에서 직접 사람 수를 세는 거죠. 자원봉사자들이 행사 전날, 행사 당일, 그리고 2주 후에 걷거나 자전거로 오는 학생과 학부모 수를 일일이 다 기록했어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행사 전날에 비해 행사 당일의 참여자 수가 막대 그래프에서 확 치솟는 게 보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2주 뒤에도 여전히 행사 전날보다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루짜리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에이, 그냥 그날따라 날씨가 유난히 좋았던 거 아니야? 그쵸?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 증가가 정말 순수하게 행사 때문이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두 번째 도구를 꺼내듭니다. 바로 통제학교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행사를 안 하는 근처 다른 초등학교를 비교군으로 삼은 거죠. 근데 놀랍게도 행사 당일 날씨가요, 춥고 비에 눈까지 오는 최악의 날씨였어요. 그런데도 행사 학교에선 참여자가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똑같은 날씨에 행사를 안 한 통제 학교에선 오히려 걷거나 자전거 타는 학생이 줄었습니다. 와, 이걸로 게임 끝이죠. 날씨 탓이 아니라 정말 행사 효과라는 게 명확하게 증명된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사에 효과가 있다는 건 증명됐어요. 그럼 이제 연구자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숫자를 넘어서 그 이유를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등교하는 학생 45명을 붙잡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은 왜 걷는 게 좋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걸으면 에너지를 태우고 근육이 펌핑돼서 몸에 정말 좋잖아요. 아이들이 이미 이 활동의 건강상 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진짜 생각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학부모와 지역사회 리더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온라인 설문이랑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어른들의 생각과 변화까지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다각도로 수집한 증거들.
과연 이 사건 파일의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드디어 연구 결과를 공개합니다. 먼저 가장 강력한 숫자부터 보시죠. 무려 101%입니다. 가을 행사 날 걷거나 자전거로 온 학생과 학부모 수가 바로 전날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흥미롭게 본 결과가 바로 이건데요. 이 표를 좀 보세요. 가을 행사는 걷기를, 봄 행사는 자전거를 주제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선택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봄 행사 때 자전거를 탄 비율이 가을보다 거의 2배나 높았죠. 이건 그냥 행사의 이름이나 주제를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결과입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훨씬 더 풍성했습니다. 학부모 중 41%는 이 행사가 아니었으면 아이가 걸어서 등교할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답했고요. 어떤 부모님들은 집이 머니까 학교 근처까지만 차로 태워주고 거기서부터 걷게 하는 이른바 키스앤워크라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도 했대요. 심지어 지역 리더들은 행사날 북적이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기엔 보도가 없어서 위험하구나. 자전거 거치대가 저기 있으면 안 되겠네. 하는 도시의 문제점까지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걸어서 등교하는 날 행사가 성공적이었다. 이게 결론일까요? 아니요. 그건 절반의 정답입니다. 이 연구가 정말로 중요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연구가 사용한 그 방법론 자체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툴킷 말이죠. 이걸 바로 다중방법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참여자가 몇 명 늘었는지 같은 무엇, 즉 양적 데이터랑 그 사람들이 왜 참여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같은 질적 데이터를 합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야만 비로소 어떤 프로그램의 효과를 360도로 입체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도 결론에서 이 점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연구 결과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결과를 도출해낸 이 과정 자체다. 이게 바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일종의 훌륭한 매뉴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연구는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지침서 하나를 남긴 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 프로그램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똑똑한 방법들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